안녕하세요. 코드박사입니다. 네트워크 5번째 방송입니다. 4계층, 지난번에 TCP 첫 번째 방송에 이어서 2번째 방송하겠습니다. TCP는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흐름 제어가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두 호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당 100MB/s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호스트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초당 50MB/s로 수신하는 호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1번 패킷에 대해서 이렇게 송신을 합니다. 그 패킷은 수신 측에 전달이 되고 그 패킷을 잘 받았다는 의미로 echo 그리고 2라는 값을 넣어 응답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echo 값 2는 그 아래에 해당하는 패킷 번호, 즉 1번에 대해서는 패킷을 잘 받았으니까 다음으로 2번에 해당하는 패킷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echo 패킷을 받게 되고 거기에 있는 값 2를 확인 후에 다시 송신 측은 이렇게 패킷 2번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패킷을 또 받으면 다음으로 echo 3번, 다음으로 이 echo 패킷을 받으면 그 다음으로 패킷 3번을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echo 패킷을 이용하게 되면 송수신 측 간의 속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씩 패킷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흐름 제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전송을 하는 방식을 Stop and Wait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패킷을 보내고 그 echo를 받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송 속도가 좀 느려지는 문제가 있죠. 이것을 좀 더 개선한 게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라고 합니다. 패킷을 한 번에 1, 2, 3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echo도 이렇게 echo 2, echo 3, echo 4 한 번에 이렇게 병렬로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TCP에서는 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로 패킷이 전송이 될 때 그 패킷 안에 있는 그 값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것을 양 호스트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 측 호스트는 이렇게 어떤 큐 구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송신 버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신 측 호스트는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는 이런 수신 버퍼가 있습니다. 이 두 버퍼는 TCP에서 접속이 이루어지면 이 커널 메모리 내부에 이런 큐 구조의 버퍼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소켓 라이브러리를 써서 send API를 호출하면 그 데이터가 이렇게 송신 버퍼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신 측은 이 소켓 라이브러리에 receive 그 API를 호출하면 이렇게 수신 버퍼에 있던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 쪽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송신 버퍼에 들어간 데이터는 커널이 MSS 단위만큼 떼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패킷을 만들어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2K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예제로 MSS 사이즈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그 패킷에는 이런 시퀀스 넘버 그리고 랭스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가 전송되는 패킷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랭스는 그 패킷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이 정보가 4계층 TCP 프로토콜의 헤더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패킷을 이렇게 수신을 받으면 그 수신 버퍼에 패킷에 있는 내용을 확인 후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수신 버퍼에 이렇게 값을 넣습니다. 수신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는 소켓의 Receive API를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가져가게 되겠죠. 시퀀스 0에 해당하는 패킷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echo 패킷을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겠죠. 이렇게 echo 패킷을 보내도록 커널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 echo 패킷에는 이 넘버 값 그리고 r 윈도우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먼저 넘버 값 2K 이것의 의미는 이 2K보다 작은 시퀀스 번호에 해당하는 패킷은 수신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RWND
이것은 receive 윈도우의 약자입니다. 현재 예제에서 보면 수신 버퍼의 크기가 10K이죠. 그런데 데이터를 받아서 2K를 채워 넣었으니까 나머지 남은 양이 8K입니다. 이 값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 값을 에크 패킷에 포함해서 응답으로 보내줄까요? 이것은 내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이 정도 가능하니까 그것을 보고 보내는 속도를 적절히 맞추어 달라 그 뜻이죠. 결국 이것은 흐름 제어를 위한 값인 거죠. 다음으로 이 에크를 송신 측 호스트가 받게 되면 그 에크 패킷의 넘버를 확인해서 현재는 2K로 되어 있죠. 그 2K만큼에 해당하는 데이터량을 이렇게 송신 버퍼에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에크 패킷의 넘버 값 2K의 의미는 0부터 2K에 해당하는 그 영역에 그 데이터는 수신 측이 제대로 전송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데이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상에서 클리어하게 됩니다. 다음은 송신측 호스트에서 보내는 패킷의 시퀀스가 처음에는 0번, 다음으로는 2K, 그 다음에 4K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 값은 보내고 있는 데이터의 양의 값으로 그 크기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낸 패킷이 시퀀스 0번 그리고 길이가 2K이니까 그 다음 보내는 패킷은 이렇게 시퀀스 2K부터 랭스 4K에 해당하는 양만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패킷의 시퀀스 번호는 그 이전 패킷의 이 시퀀스 번호와 랭스 이 두 값을 합한 값이 그 다음 패킷에 이렇게 시퀀스 번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래 패킷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시퀀스 2K와 랭스 2K를 더해서 그 다음 시퀀스 4K로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슬라이딩 윈도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송신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송신 버퍼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클리어, 즉 수신 측에 다 정상적으로 수신이 되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오류 제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신 측에서 패킷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번 패킷이 중간에 소실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신측 버퍼를 보겠습니다. 패킷이 1번이 도착을 했고 2번이 도착을 했고 그런데 3번은 소실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4번이 도착을 했네요. 만약에 3번 패킷이 수신 측에 정상적으로 도착을 했다고 하면 이 시점에 패킷을 받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 패킷도 이 시점에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송신 측에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송신 측에서 패킷 3번을 보내는 시점이 이 시점이었고 거기에 대한 에크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었는데 지금 에크 패킷을 받지 못한 것이죠. 즉 타임아웃이 걸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3번 패킷이 제대로 전송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3번 패킷을 다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3번 패킷이 다시 재전송이 되어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도착을 하면 이 수신측 버퍼에서 이렇게 3번 패킷이 이렇게 값이 들어가고 에크 값은 이렇게 5번을 보내겠죠. 여기서 에크 패킷의 넘버 값은 왜 4가 아닌 5로 응답을 할까요? 에크 패킷의 넘버 값은 그 값보다 작은 값에 해당하는 그 시퀀스를 가진 패킷은 이미 잘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이미 다 받은 상태니까 에크는 5번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다음 오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패킷이 소실된 게 아니라 이렇게 3번 패킷이 CRC 에러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패킷을 드랍 버리게 되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에크 패킷을 만들어서 응답을 이 시점에 받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송신 측에서는
이 에코 값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타임아웃에 의해서 패킷 3번을 다시 재전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신 측에서 패킷이 수신되었는데 CRC 에러가 발생하면 그냥 패킷을 버리기만 하면 되죠. 별도로 재전송 요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포함된 어떤 패킷을 보낼 필요는 없죠. 어차피 송신 측에서 패킷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에크 패킷이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받지 않는다면, 즉 타임아웃이 걸린다면 어차피 재전송하면 되기 때문이니까요. 다음 오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크도 이렇게 패킷이 보내어질 때 소실될 수가 있죠. 그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송신 측에서는 이 시점에 에크 패킷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타임아웃에 의해서 패킷 3번을 재전송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수신 측 버퍼를 보게 되면 이 시점에 이미 패킷 3번을 받았죠. 그런데 아래쪽에 또 동일한 패킷 3번을 또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복으로 받아도 문제될 건 없죠.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되니까요. 다음 상황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패킷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3번 패킷을 받고 수신 측이 그에 대한 에크 패킷, 즉 넘버 4번을 넣어서 이렇게 응답 패킷을 보내는데 그 패킷이 중간에 이렇게 소실되었습니다. 송신 측 호스트의 패킷에 대한 타임아웃이 좀 더 긴 경우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 3번 패킷에 대한 타임아웃은 지금 요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타임아웃이 걸리기 전에 먼저 에크 패킷 넘버 5로 하는 값이 요 시점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에크 패킷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 값보다 작은 시퀀스 번호를 가진 패킷에 해당하는 것은 수신 측에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타임아웃이 걸린 시점에 패킷 3번 이것을 다시 재전송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류제어, 에러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상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체크썸 CRC, CRC는 Cyclic Redundancy Check의 약자이네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썸과 CRC가 있습니다. 체크썸은 데이터 전송 저장 시 에러를 검출하기 위한 용도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CRC는 체크썸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CRC는 1계층 패킷의 헤더이죠. 지난 방송에서 1계층의 헤더 FCS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CRC32인 것이죠. CRC16과 CRC32가 있습니다. 요즘 네트워크에서는 CRC32를 쓰고 있습니다. CRC는 오류를 100% 검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 10억 분의 1보다 작은 확률로 오류를 검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100% 에러 검출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패킷이 전송될 때 10억 개 중에서 하나가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을 검출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패킷의 데이터 값을 무작위로 넣었을 때 100% 검출이 되는 게 아니라 10억 개 중에서 하나의 패킷이 오류가 검출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이 전송될 때 오류가 검출이 안 될 확률은 이 10억 분의 1보다는 훨씬 더 작습니다. TCP에서 패킷의 오류가 검출이 안 되어 오류 데이터를 받을 확률이 거의 0%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0%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의 더 높은 확률로 오류를 검출하려면 그것은 응용 개발자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컨젠스 컨트롤, 혼잡 제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혼잡 제어 상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살펴보면 중간에 S 라우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S 라우터는 초당 100MB/s로 패킷을 수신받아서 처리를 하죠. 그런데 이거에 연결된 두 호스트가 각각 초당 100MB/s로 패킷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초당 200MB/s로 송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S1 라우터가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패킷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패킷을 받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상황이 혼잡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혼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송신하는 두 호스트가 각각 초당 50MB/s로 이렇게 속도를 낮추든 아니면 10MB/s, 90MB/s로 이렇게 속도를 낮추든 보내는 속도를 낮추는, 즉 양보하는 이런 혼잡 제어를 TCP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슬라이딩 윈도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3개의 패킷을 이렇게 보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에크 패킷도 이렇게 받겠죠. 3개 패킷을 보냈는데 그 에크 패킷 3개를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3개의 패킷을 보낼 정도로는 충분히 네트워크 상황이 덜 혼잡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한 번에 5개의 패킷을 보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에크 패킷 또한 5개가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5개의 패킷을 보내보니 이거에 대한 에크 패킷이 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5개의 패킷은 정상적으로 보낼 정도로 네트워크 상황이 덜 혼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10개 패킷을 한번 보내봅니다. 10개 패킷을 보냈는데 이번에 그 중에서 하나의 패킷이 이렇게 소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킷에 대한 에크 패킷, 네, 요게 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된 것이죠. 즉 9개 패킷은 정상적으로 갔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패킷이 로스가 된 상황인 것이죠. 즉 네트워크 상황이 10개의 패킷을 보낼 정도로는 충분히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혼잡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보내는 패킷의 속도를 낮추어야죠. 그래서 다음으로 보낼 때 패킷은 이렇게 7개를 속도를 낮추어서 보내게 됩니다. TCP에서 접속이 이루어지면 커널 내부에 CWND 변수값을 하나 생성합니다. 컨제스천 윈도우의 약자겠죠. 그래서 패킷들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에크들을 잘 받았으면 이번에는 이 값을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패킷을 한 번에 보내고, 패킷을 보냈는데 에크가 제대로 오지 않는다면 로스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CWND 이 값을 낮추어서 그 다음에 보내는 패킷은 이렇게 이 CWND 값을 바꾸어 가면서 패킷을 보내는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패킷의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는 하나 더 있죠. 흐름 제어할 때 그렇죠. 수신 측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낮을 경우 거기에 맞게끔 해서 보내는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 값은 리시브 윈도우의 약자 RWND가 되죠. 그래서 이 두 변수를 비교해서 더 작은 값에 해당하는 패킷의 양만큼 보내게 됩니다. TCP 두 번째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